세계 비만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다고 한다.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 현대인들, 그들의 몸은 나날이 비대해져만 간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비만을 치료해야 하는 질병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고혈압, 당뇨병, 심뇌혈관 질환 등과 같은 각종 성인병을 동반하는 비만. 오늘 톡톡TV 닥터에서는 꽃잎휘에선 한의원 진승현 원장과 함께 건강하게 살 빼는 법, 한방 다이어트에 대해 알아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톡톡TV 닥터, 신년을 맞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세영입니다. 해가 바뀌는 이맘때면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시작하거나 또 계획을 세우곤 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내는 사람은 드물지 않나 싶어요. 저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1월 1일 날, 12월 31일 날 헬스장 그 풍경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예. 작심 3일이라는 말도 있는데, 근데 이 말도 요즘에는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작심 3일, 그러니까 3일마다 계속 계획을 세우면 결국 성공하는 것 아니냐. 어쨌든 다이어트를 이제 계획하신 분들이 참 많은데, 그냥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몸의 상태를 알아서 맞춤형으로 해야 되지 않나. 비만인지 아닌지, 혹은 뭐 몸에 이상이 없는지 아닌지. 그래야 이제 그에 따른 다이어트도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다이어트에 실패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또 최근에는 마른 비만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말랐으니까 다이어트는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는 이제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내 몸의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것, 그게 다이어트의 시작이고 또 건강한 몸 만들기의 기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인 만큼 이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에서의 비만과 다이어트 어떤지 여쭤보도록 하죠. 다이어트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승현 원장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한의사 진승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진 2장을 보여드릴 텐데요. 한 장은 몇 년 전 큰 인기를 끌었던 한 영화의 포스터고요. 두 번째는 얼마 전 종영한 TV 프로그램의 여배우 사진입니다. 주변에는 생각보다 비만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성인 3명 중 1명이 비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수는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하고요. 어떤 분들은 뭐 나이가 들면 배가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런 분들은 꼭 질문을 합니다. 비만도 질병이냐. 그런데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비만은 질병이라고. 1996년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비만은 질병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비만으로 인한 대표적인 질병으로는 고혈압, 동맥경화, 그 외에도 뭐 당뇨병, 각종 관절염 등이 있고요. 물론 그렇다고 이제 무작정 다이어트를 하라는 건 아니고요. 내 체질에 맞게 원인을 잘 살펴가지고 잘 계획을 세워서 치료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건강과 관련해서는 이제 남녀노소 다 관심 있는 공통 분모 주제이기 때문에요.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 이 주제에 관해서 잘 들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을 해주시면서 비만도 질병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비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네, 비만 기준을 볼 때는 보통 비만도라고 해서 BMI라고 하죠. 그 BMI 수치를 보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BMI가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25 정도 넘어가면 비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만도라는 거는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수치인데요. 국제적 기준으로는 보통 30으로 보는데 우리나라는 체질이나 식습관이 좀 다르기 때문에 한 25 정도로 조금 더 엄격하게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조사된 자료를 보면 네. 매해 네. 260만 명이 비만으로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아, 10억 명이 과체중이고 이 중에 3억 명이 비만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의 이제 기준인 거죠. 이렇게 비만 인구들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첫 번째 원인은 뭐 많이 먹어서 그렇죠. 과잉 열량 섭취라고 할 수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는 먹는 것을 접할 기회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비만 인구가 늘어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인들은 스트레스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다 보면
뇌에서 어떤 보상 중추가 작용을 해가지고 먹어서 스트레스를 풀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또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불규칙한 식습관도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요새는 뭐 시도 때도 없이 많이 먹는 그런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운동 부족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비만, 만병의 근원이라고 불릴 만큼 정말 여러 가지 성인병을 동반한다고 하잖아요. 판대를 준비하셨는데 하나씩 띄워보면서 어떤 성인병이 동반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병이 나올까요? 고혈압. 네. 네, 원장님 고혈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그 비만해지고 몸이 거대해지면은 그 몸으로 보내야 될 혈액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심장이 아무래도 더 펌프질을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고 또 지방에 의해 가지고 말초혈관들이 많이 이게 저항이 올라가 가지고 혈압이 전체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을 조심해야 합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 다음 거 한번 띄워볼까요? 네, 두 번째 당뇨병이 나왔네요. 원장님 당뇨병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당뇨병이라는 거는 그 인슐린이라고 하는 그 당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인슐린과 관련이 있는데요. 그 비만한 사람의 경우에는 인슐린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당을 잘 흡수를 하지 못하고 혈관을 떠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혈당이 아무래도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비만한 분 중에는 당뇨인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세 번째 성인병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지혈증. 예. 비만 환자는 또 고지혈증도 많습니다. 그 콜레스테롤도 많은데 하필이면 이제 좋지 않은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이 아니고 몸에 좋지 않은 콜레스테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비만한 사람들 경우는 그 고지혈증이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두세 배 정도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건강검진 보면 왜 LDL이라고 써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LDL은 좀 안 좋은 거고요. HDL이라고 해서 그게 좋은 콜레스테롤인데 그 비만한 사람은 아무래도 좋지 못한 콜레스테롤이 더 많고 중성지방도 더 많습니다. 그렇군요. 김현수 아나운서가 LDL에 나왔나요? 아 예. 어제 받았는데 굉장히 쇼킹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다음 또 비만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성인병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지방간. 예, 뭐 지방간은 뭐 당연하죠. 뭐 지방이 많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간에도 지방이 많을 텐데 물론 그 지방에 간이 쌓이는 기전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데요. 어쨌거나 지방이 많은 사람은 간에도 지방이 많은 건 확실합니다. 다섯 번째는 뭔지 궁금합니다. 비만과 관련된 이 성인병이 많아요. 다섯 번째입니다. 와, 비만으로 암에 걸릴 수도 있나요? 네네. 모든 암이 뭐 지방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특히나 그 호르몬과 관련된 여성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 남성의 경우에는 전립선암 같은 호르몬과 관련된 암들은 그 지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비만한 사람은 지방이 많고 지방이 많으면 호르몬 교란을 많이 일으키고 그렇다 보면 호르몬과 관련된 암을 유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궁금합니다. 역류성 식도염. 비만한 사람들이 그 소화가 안 된다고 내원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오히려 비만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소화력이 약할 수는 없어요. 소화가 안 되면 살찔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밥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된다고 오시는데 대부분은 이렇게 그 예를 들어 밥을 많이 먹으면 이 복부가 많은 사람들은 위가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눌려가지고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소화력이 부족한 게 아니고 또 하나는 그 역류성 식도염이 잘 걸리는데 그 이 내장 지방이 위를 자꾸 당기기 때문에 식도하고 위가 약간 꺾여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일자가 돼 버려요. 그러면은 이 음식물이 위로 역류하기 쉬운 각도가 돼 버리기 때문에 이 비만한 사람들이 오히려 역류성 식도염에 잘 걸리고 그런 소화기장을 달고 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와, 이렇게 많은 성인병과 비만이 연관이 있을 거라고는 전 생각도 못했는데 놀랐습니다. 사실 대표적인 게 이렇다라는 거지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뭐 만병의 근원이라고 봐도 과장된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비만인지 아닌지 마른 비만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네.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테스트를 비만인지 아닌지 어떻게 해볼 수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그 체성분 검사인데요. 몸 안에 있는 체지방 양을 이제 측정을 해줍니다. 전기 신호를 가지고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걸 가지고 복부 비만율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체수분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 근육량은 얼마인지, 그리고 근육 같은 경우도 뭐 팔, 다리, 몸통 나눠 가지고 그렇게 구분을 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적외선을 이용한 체열 진단 검사인데요. 몸의 열 상태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 비만한 사람 중에는 또 그 손발이 차거나 그런 사람도 많이 있을 수가 있고요. 몸에 염증이 있으면 그 염증이 많은 부위는 또 체온이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몸의 체열을 부분별로 다 측정을 하게 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자율신경 진단 검사인데요. 이거는 우리 자율신경이라고 해서 교감, 부교감 신경을 이제 이것도 역시나 전기 신호를 통해 가지고 측정을 해 가지고 몸에 스트레스는 없는지 뭐 그런 부분을, 스트레스도 비만과 관련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도 검사를 또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맥진, 뭐 진맥이라고도 하고 맥진이라고 하는데 그 진맥을 통해 가지고 몸 상태를 전체적으로 한 번 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맥진이라는 얘기는 왜 한의사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네. 하시는 손목에 하시는 이 진맥을 네.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가지고 뭐 기운이 너무 없는 경우, 너무 소화가 안 되는 경우, 너무 만성 질환이 오래된 경우, 이런 경우 정도를 알아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이어트 한약이라고 하는 건 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몸 상태를 봐가면서 정확하게 지어야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진맥을 꼭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병원에 가면은 비만을 테스트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들이 다 있었네요. 자, 그럼 비만 치료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다이어트 방법들 엄청 많잖아요. 뭐 보면 원푸드 다이어트, 황제 다이어트, 그리고 제가 대학 때 유행했던 것 같은데 덴마크 다이어트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중 오늘 원장님이 소개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한방 비만 치료법인데요. 한방 비만 치료법만의 특징이 있다면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뭐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몸에 무리가 가면은 아무리 좋은 다이어트도 오래 못하고 뭐 금방 이제 포기하게 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상태에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또 방금 말씀드렸지만 환자 개개인에 맞춰가지고 체질별로, 증상별로 또 병을 봐가면서 약을 지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도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비만 관련된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가장 궁금한 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살을 뺄 수 있냐고요? 라는 말일 텐데. 그렇죠. 자, 다이어트를 이제 생활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비만 치료 방법을 지금부터 듣겠습니다.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다이어트 한약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쉽게 비만약이라고 많이 부르는 것인데 한약을 통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식욕 조절을 해드리고요. 그것도 단계별로 조절을 해드립니다. 처음부터 강하게 가진 않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궁이 좀 안 좋다. 비만한 사람들 자궁도 안 좋거든요. 그런 경우 자궁에 좋은 것도 좀 넣어드릴 수가 있겠고 맞춰가지고 한약을 지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지방분해 침인데요. 많이 찐 부위, 복부가 될 수도 있고 허벅지가 될 수도 있고 또 연령이 어느 정도 있는 여성분들은 이런 팔에 있는 살들이 좀 처진다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침을 넣고 전기를 걸어 가지고 조금 더 분해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해독 클린 요법이라고 해놨는데 숙변을 제거하는 겁니다. 변비가 있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변비가 심하고 오래되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몸이 좀 혈액순환도 안 되고 염증도 많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또 찌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숙변을 제거할 수 있도록 변을 잘 볼 수 있도록 장을 잘 다스려주는 그런 요법이고요. 또 산삼 비만 약침이라고 있는데요. 좀 셀룰라이트를 잘 분해될 수 있도록 그 부위에다가 직접 주사를 해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 라인 매선침이라고 해가지고 매선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최근에 몇 년 사이에 나와 있는 새로운 치료법인데 그 피하에다가 녹는 실을 주입을 합니다. 실제로 주입을 해가지고 그 부위가 많이 처지지 않도록 다이어트를 많이 하면 많이 처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매선을 많이 넣어가지고 그런 탄력 관리도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비만 치료법이 있었네요. 근데 요즘 최근 다이어트에 관심이 급증하면서 다이어트 한약에 대한 문제점 얘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이어트 한약에 대한 오해와 또 진실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다이어트에 관심 많은 분들이 여쭤보는 게 한약에 그 마황이라고 하는 걸 넣느냐 이런 질문도 요새는 하시더라고요. 인터넷이 발달해서 다 알아보고 오시고 마황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식욕 억제 기능이 있는 대표적인 약물 중 하나고요. 이거는 일반인들이 취급은 못하고 한의사만 취급할 수 있는 약인데 마황을 쓸 때도 있고 쓰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환자의 상태를 봐가면서 단계별로 쓰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오해는 한약에 중금속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오해를 아직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식약청에서 다 관리되고 식약청이 인정한
한약만 납품이 한의원에는 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의원에 납품되는 한약은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약으로의 치료 네.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뭐 얼마를 먹어야 되는 거고 어느 기간 동안 먹어야 되는 거고. 예, 다이어트 한약은 보통은 3개월을 많이 먹습니다. 왜냐하면 살이 많이 찌든 적게 찌든 어쨌거나 먹는 거에 관련된 어느 정도의 중독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중독 증상을 개선하고 끊는 데는 보통 의학적으로 90일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많이 뺄 뿐이든 적게 뺄 뿐이든 어쨌거나 3개월 정도는 유지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3개월 동안 한약의 어떤 종류는 보름 단위로 이렇게 바뀌어서 처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말씀드렸다시피 그 다이어트 한약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 뭐 숙변을 제거하기 위한 한약을 넣을 수도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뭐 소화 기능을 좀 좋게 하기도 하고 다이어트 하는 과정 중에 너무 기운이 떨어진다 싶으면 기운을 북돋워주는 한약을 일부러 더 넣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에는 뭐 소화비만도 심각하다고 하잖아요. 한참 자라야 될 시기인데 뭐 무작정 다이어트를 시킬 수도 없고 근데 살이 찌는 우리 애기들을 보면은 부모님 마음이 되게 아플 것 같은데 소화비만에 대해서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소화비만은 오히려 성인의 비만보다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왜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소아일 때 비만인 친구들은 보통 성인이 돼서 비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 경우 굉장히 많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 각종 뭐 심혈관계 질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뭐 그런 암까지도 여러 가지 질환에 노출될 확률이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소아일 때 비만을 잡아놓는 게 좋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 뭐냐면 그 소아가 비만이면 키가 덜 자라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애들이 비만한 경우는 그 지방이 여성 호르몬을 많이 유발하기 때문에 2차 성장이 빨리 올 수가 있습니다. 뭐 남자도 마찬가지 그 경우고요. 그래서 2차 성징이 빨리 오면 애들보다 빨리 크니까 역시 많이 먹어서 빨리 크는구나라고 부모님들이 안심하시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미리 큰 것뿐입니다. 결국에는 성장판이 일찍 닫혀서 크는 시기가 짧아지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작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소아비만은 치료를 하셔야 합니다. 성인처럼 뭐 약을 먹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치료하나요, 아기들은? 그 소아비만은 성인 비만하고는 좀 다르게 치료를 하는데요. 뭐 좀 강한 약은 많이 넣지는 않고요. 그 좀 더 식생활 관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상담 치료도 많이 하고 있고 약도 키는 키워주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키는 키워주면서 지방을 좀 더 분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장기간의 치료를 하면서 성장을 위주로 치료를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판넬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흔하게 이제 들었던 얘기들을 통해서 맞는지 아닌지 오해와 진실을 확실하게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다이어트 진실 혹은 거짓 뜯어주시죠. 녹차를 물처럼 자주 마시면 살이 빠진다. 김은성 아나운서는 뭐 같으세요? 오 같아요. 저도 오 같아요. 저는 녹차가 심지어 이제 몸에 좋다고 하니까 자주 마시면 뭐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한 팩을 사서 맨날 마신 적도 있어요. 예. 저는 오라고 확신을 하는데 원장님. 애매하긴 하지만 저는 X라고 하겠습니다. X요? 예. 예. 이 저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녹차라고 하는 게 뭐 안에 성분 중에 뭐 카테킨이라는 성분도 있고 이런 게 뭐 지방 분해를 도와준다고는 해요. 그래서 그것만 보면 맞긴 한데 일단 물처럼 자주 마실 수가 없어요. 예, 녹차 자체가 그렇게 무조건 많이 마신다고 건강에 좋지는 않거든요. 일단은 예를 들어 뭐 철분 흡수를 좀 방해하는 경향도 있고요. 그 다음에 탈수를 유발하는 경향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리고 아하. 많이 먹다 보면 이게 카페인이 있기 때문에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거나 안면 홍조가 생길 수도 있고 불면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먹는 것 자체가 좀 쉽지는 않을 것이고 건강에 꼭 도움되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러면 적정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녹차 하루에 뭐 한 잔, 두 잔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전 서너 잔까지는 괜찮을 거라고 보고요. 서너 잔 물을 정도. 대용으로 먹는 거는 아무래도 힘들 겁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 진실 혹은 거짓입니다. 식사량만 줄이면 살을 뺄 수 있다. 양을 줄이면 아무래도 좀 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교과서적인 다이어트는 양만 줄이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그 살찐 사람들은 뭐든 많이 먹어서 찌지 고열량인 것만 따로 좋아해서 찐 건 아니거든요. 양 자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식사량을
많이 줄이면 그만큼 체중은 분명히 빠집니다. 다만 이제 좀 체중만 많이 빠진다고 체지방도 똑같이 빠지느냐, 뭐 그 식이 조절을 잘 해야지 지방도 많이 빠지겠죠. 네. 그렇군요. 자, 세 번째 다이어트 진실 혹은 거짓 보겠습니다. 황제 다이어트는 살을 빼는데 효과적이다. 이 황제 다이어트가 단백질 섭취하는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서 뭐 다이어트를 한다라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뭐 같으십니까? 모르겠어요. 말 자체가 왜 다이어트인데 왜 황제랑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상하게 해석 안 됩니다. 뭡니까, 원장님? 네, X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황제 다이어트라고 하는 게 이제 그 고기만 먹고도 살을 뺄 수 있다고 해가지고 황제처럼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황제 다이어트라고 불리는데요. 예, 이게 이론적으로는 이제 뭐 단백질을 먹고 탄수화물은 먹지 않으니까 이제 인슐린 분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체지방을 꺼냈을 수 있다. 뭐 이런 이론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한때 유행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그 모든 그 황제 다이어트도 마찬가지고 모든 원푸드 다이어트는 결과적으로 효과를 보는 이유는 그 하나만 먹으면 결국 질려서 적게 먹게 되거든요. 결국엔 적게 먹어서 빠지는 거예요. 그걸 먹어서 빠지는 게 아니고 결국 양이 줄어들어서 빠지는 거지 이걸 먹었기 때문에 빠지는 거는 아니고요. 결국 단백질만 만약에 많이 계속 먹는다 그러면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질소 노폐물도 생길 수도 있고 해서 신장에 무리가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오래 하기는 아무래도 신체적인 무리가 있을 겁니다. 황제 다이어트는 살을 빼는데 효과적이다는 X였습니다. X였습니다. 다이어트 진실 혹은 거짓 네 번째 보겠습니다. 장 청소는 다이어트에 좋다. 맞겠죠? 좀 맞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장을 어떻게 청소합니까? 우선 OX부터 알려주시죠. 일단 저는 X라고 하겠습니다. X군요. 그 요새는 그 의료기관에서 장을 청소한다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실제로 그 학문을 통해서 뭐 주입을 해가지고 뭐 장을 청소한다고 해서 빼내기도 하고 뭐 그런 적도 있고요. 예,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장내에는 많은 그 유산균이 있거든요. 그게 뭐 유해한 유산균도 있지만 유익한 유산균도 많은데 그걸 청소한다면 오히려 몸에 탈이 많이 가겠죠. 예, 대장은 항상 그 스스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는 게 좋지 억지로 이렇게 숙변을 제거한다고 장 청소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다가 더 몸이 안 좋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이어트 진실 혹은 거짓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와 엉덩이 살이 더 찐다. 이건 올 것 같습니다. 그럴 저도요. 것 같아요. 네, 정답은 네, 뭐 일단은 옵니다. 예. 맞군요. 근데 이게 뭐 앉아 있으면 앉아 있다 보니까 무게가 눌려서 허리와 엉덩이가 퍼지는 건 아닐 거고요. 그거는 불가능하고 다만 오래 앉아 있다, 오래 안 움직인다, 누워 있든 앉아 있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뭐 살이 찔 수 있겠죠. 움직임이 덜하니까요.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너무 이제 그 오래 앉아 있거나 아니면 좀 옳지 않은 자세로 앉아 있으면 골반이 조금 틀어져서 뒤에서 봤을 때 더 엉덩이가 더 나와 보이는 골반이 틀어지면 골반이 넓어지기 때문에 예. 더 엉덩이가 커졌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다이어트 진실 혹은 거짓 여섯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지방은 적을수록 좋다. 일단은 X입니다. 네. 예. 적당한 게 좋은 거죠? 예, 방금 그 기준을 말씀도 드렸지만은 적당한 게 좋습니다. 지방이라는 게 쓸데없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뇌의 80%는 지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 몸의 세포막도 지방으로 되어 있고요. 체온을 유지해주는 기능도 하고 호르몬을 만들어주는 물질이기 때문에 지방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적은 게 좋다고는 절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이어트 진실 혹은 거짓 일곱 번째 전동식 운동기구는 살을 빼는데 효과적이다. 뭘까요? X일까요? 네, 저는 X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전동식 운동기구가 원장님 이거 뭐 목욕탕 가면 이렇게 떨리는 네. 거 그거 말씀하시는 예, 속칭 그 덜덜이라고 하고요. 아하, 예. 수직 진동 운동기구인데 이게 논문에는 없다라는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직접적으로 운동을 할 때만 지방은 연소되거든요. 근데 운동은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누가 이렇게 흔들어준다. 이건 효과 면에서 많이 떨어지고요. 다만 많이 흔들어주면 좀 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도움이 간접적으로 될 수는 있겠죠. 어쨌거나 직접적으로 지방을 없애주지 못합니다. 그렇군요. 헬스장 가서 운동하기 싫으면 저것만 하다 올 때가 있었는데 예. 이제는 운동을 좀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해당되는 게 이렇게 많아요. 그러게요. 예. 마지막 보겠습니다.
사우나를 자주 하면 살이 빠진다. 이거 참 궁금했는데 오늘 정확하게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X입니다. X군요. 예. 네. 효과가 없는 거군요. 없습니다. 예. 사우나를 하면 살이 빠지는 게 아니고 물이 빠져나가겠죠. 결국에는 수분만 빠져나가는 거고, 아하. 방금 말씀드렸지만 지방을 태우는 건 움직이거나 아니면 먹는 걸 줄여가지고 지방을 쓰게 만들거나 해야지 지방은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이어트는 적절한 식이 조절과 운동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가만히 있어서 막 덜덜이로 살 빼려고 하고 사우나에 있어서 뭐 땀으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소비를 해야 뭔가 몸에 변화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이어트 진실 혹은 거짓까지 알아봤고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다이어트가 현재 진행 중이거나 혹은 실패했거나 혹은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 분들한테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요? 비만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질병입니다. 그래가지고 스스로 치료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대부분 그런 분들이고요. 그걸 창피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본인은 질병이 있다는 걸 인지하시고 내원하시면은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본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왜 안 빠지는지 혹은 왜 쪘는지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고 치료받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또 식사량에 대한 거를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본인이 많이 안 먹는다고 항상 생각을 하시는데 체크를 해보면 많이 먹고 있는 경우도 있고 너무 자주 먹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양 조절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식사량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꽃잎피의 선 한의원 진승현 원장과 함께 비만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이어트의 기본은 건강한 몸 만들기라고 합니다. 매년 세우는 다이어트마다 실패한다면 먼저 내 몸에 이상이 없는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다이어트는 절반 이상 성공한 거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똑똑TV 닥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